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돈을 마치 가게 점원 부리듯이 했다는 한 시어머니에 대한 사연입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한 지는 20년 차가 되어 갑니다. 딸 둘 낳아 키우고 있고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안에선 저는 좋은 아내이자 다정한 엄마이지만 저희 시어머니한테만은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며느리였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시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저를 싫어하는 그 사정은 오직 시어머니만의 사정이 되긴 했네요. 오늘 제 이야기는 불행했지만 참고 또 참으면 언젠간 빛을 볼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사연이랍니다. 어쩌면 저를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더군요. 참고 인내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주위에서도 언젠간 알아주는 그런 공식처럼 말입니다. 친정사정 넉넉하지 않은 부분 문제된 건 제가 결혼하자마자 그랬으니까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친정이 아무것도 없다. 사위가 받는 것이 없다.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하다라는 말을 하셔도 맞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 없으니까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어머니 저런 소리 하실 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그만 좀 하시라. 왜 자꾸 자기 아내한테 뭐라 하시냐 하면서 시어머니를 난감하게 만들곤 하더군요. 10년 되면 강산 변한다더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남편도 그리 변하니 제 어깨가 그제서야 좀 올라가긴 했었네요. 그런데 그동안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기 전에 저 혼자 시어머니를 감당했을 때 처음엔 그게 그렇게 듣기 싫었었는데 맷집이 생긴 건지 아니면 이력이 생긴 건지 몰라도 어느샌가 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거든요. 저 노인네가 또 저 이야기를 하는구나. 저 노인네는 지겹지도 않나? 맨날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거 지치지도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 우리 친정 가지고 참 독하게 말을 하셨던 분이긴 했었습니다. 남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일이고 잊고 싶은 기억일 수도 있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복귀라도 시키시려고 하는 건지 제 아픈 부분을 건드리곤 하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살면서 위협적인 순간을 단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 위협이란 바로 그 시절 많이 있었던 아내를 향한 남편들의 위협이었었죠. 외모만큼 성격 자체도 걸걸하시고 까탈스러웠던 분이셨는데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항상 시어머니 앞에서 벌벌이셨지 한 번도 시아버지 목소리가 시어머니보다 큰 걸 보질 못했었네요. 그에 반해 저희 친정 어머니는 친부의 모진 협박 속에서 살아오셨던 분이셨습니다. 이혼을 하셨던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친부의 그런 성향 때문이었었고요. 친정 어머니의 아픔과 상처를 그리고 제가 친부를 향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저주를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의 안주거리인 것처럼 입에 올리곤 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술을 참 좋아라 하시는 분인데 술 한 잔만 들어가면 그렇게 저희 친정 어머니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셨죠. 평소에도 자주 하셨지만 술 한 잔만 들어가시면 주위에 누가 있든 말든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리도 말씀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긴 그 양반이 누구 눈치 보면서 사는 분이 아니니까 걸릴 것도 없었겠죠. 이해 못해. 아니, 남자보다 덜 달린 것도 아닌데 왜 남자한테 그리 구박을 받고 살았대? 힘으로 당해내지 못할 것 같으면 나 같으면 깨물기라도 하겠다. 사람이 근성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남이 손을 대도 멍청하게 당하고 있지. 나는 그런 여자들 너무 혐오한다. 그런 여자들이 다른 여자들을 욕먹이는 것이고 수준을 깎아내리는 거야. 왜 등신같이 처맞고 있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빙신같이 당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러지. 어쩔 수가 없었다고. 자식들 봐서 참은 거라고.
그 변명이 가장 웃기는 변명이고 가식적인 거야. 왜 자식들 때문에 얼른 헤어지질 못해? 웃기고 있는 거지. 빨리 헤어질 수가 없었던 이유는 바로 빌부터 먹고 살아야 하는데 빌 붙을 데가 없어지니까 혼자 살아가기 힘들 것 같으니까 그렇게 당해도 그냥 처앉아 있는 거라고. 그런 한심한 여편네가 바로 우리 사돈 양반이라는 점이 난 너무 창피하다. 성격이 좋아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니야. 그건 사람 자체가 유약해서 의존도가 높아서 그러는 거라고. 넌 니네 엄마 절대로 닮지 말아라. 그렇게 병약한 여자는 되지 말라는 말이야. 당신은 남의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주위 사람들 휘어잡고 사시던 분이니까 저를 쉽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지. 만일 시어머니도 저희 어머니 같은 사정이었다면 한 번이라도 저런 경험을 해보셨었다면 저리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참 남의 아픈 부분을 바늘로 콕콕 찌르다 못해 찢어놓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친정일 외에 시어머니는 유치하게도 먹는 걸로도 제게 모질게 구셨었는데 결혼하고 아주 오랫동안 저는 시댁 식구들하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지를 못했었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왜 먹는 거 가지고 그리 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며느리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까웠던 거겠죠. 시댁에서 음식을 하며 응당 간을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밥상에 마주 앉아서 같이 식사를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음식을 하면서 간을 보았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참 어이없죠. 저희 시어머니는 항상 그런 식이셨어요. 시댁 거실이 크지 않아서 그리고 식구들 다 모이면 앉을 자리 충분하지 않아서 나중에 먹어라 라고 말씀하셔도 될 것을 꼭 어이없는 이유를 대면서 나중에 먹는 것을 당연하다 말씀하셨던 분이었죠. 너 아까 음식하면서 간 봤잖아. 그럼 밥 먹은 거나 다름없는 거지. 자리도 없는데 뭘 기어 들어와서 앉으려고 용을 써. 넌 나중에 먹어라. 그렇게 간을 봤으면 한 끼 때운 거나 다름없지. 도대체 배통이 얼마나 크길래? 그렇게 음식하면서 처먹었으면서 또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 저리 말씀하셔도 저는 아무 말 않고 시어머니 말씀 따라 드렸습니다. 음식의 간을 봐서 이미 배를 채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중에 먹으라 하니 그게 시어머니의 뜻이니 아무 말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리 험담을 하셨던 나의 친정 어머니. 어머니의 존재는 다 그러한가 봅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안 저의 친정 어머니는 항상 전전긍긍이셨어요. 결혼한 저를 걱정하셨고 친정에 갈 때마다 항상 저희 어머니는 시어머니에게 잘해라. 시어머니가 아직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냐라는 것을 물어보곤 하셨습니다. 딸이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으니 친정 어머니까지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눈치를 보셨었고 당신 딸 조금이라도 어여삐 여겨달라고 물량 공세를 하셨었죠. 집안 넉넉한 분 아니니 돈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저희 친정 어머니는 때가 될 때마다 직접 키우신 채소, 과일들을 시댁에 올리곤 하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시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물품들을 반가워해 주셨다는 거였어요. 몸에 좋다는 걸로만 골라서 농약도 거의 치질 않았으니까 사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라고 그리도 좋아라 하시더군요. 그런데 저희 친정 어머니의 노고는 노고대로 감사해 하셨었지만 친정 어머니의 정성이 저를 향한 어여쁨으로 전해지진 않았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어머니에게 받을 건 다 받으시면서 그건 그것이고 저와는 별개로 생각을 하셨던 것이었죠. 음식의 간을 보았다는 이유로 한자리에 앉아 식사를 못하게 하셨을 때에도 저희 친정 어머니 이혼하신 원인에 대해서 제게 험담을 하셨을 때에도 가만히 듣고 있었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 한 사건으로 인해서 남편은 180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물어보긴 했습니다. 남편에게 그게 그렇게 속이 상했었냐고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제게 모진 말 해도 가만히 듣고 있었던 양반이 그날은 왜 그렇게 화를 내고 난리 버거지를 떨었었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제 남편이 그러더군요. 자기가 그동안 잊고 있었다고 말이죠. 내가 잊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 그걸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그리고 그동안은 내가 나서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듣기 싫었지만 못 들은 척 했을 뿐 나라고 마음이 편했겠어? 그런데 그날은 나도 주체가 되질 않더라고.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아내로서 엄마로서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머니만 당신을 너무 부족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장모님, 장모님한텐 정말 면목이 없다. 우리 어머니가 그리 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렇고 말고. 이건 내 친모라는 것을 떠나서 인간이라면 그리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날 내가 그렇게 화를 냈었던 거야. 남편이 그렇게 화를 냈었던 그 일은 바로 시어머니 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가 때가 되면 항상 보내주시던 물품들을 한 번은 시댁에 보내질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심한 병은 아니었었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가 거동을 좀 못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왜 거동을 힘들어 하시는지, 왜 아파하시는지 원인을 찾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친정 어머니의 마음의 병이었더라고요. 아마도 친정 어머니는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딸 처지에 대해 비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찾아가서 왜 이리 기력을 못 차리시는 거냐 했더니 갑자기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던 분이 사위에게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왜 자기 딸에게 그러는 것이냐고, 도대체 언제까지 자기 딸을 홀대할 것이냐고, 잘하는 며느리이고 잘하는 아내 아니냐고, 아직도 안 사더니 우리 딸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면 이제라도 당신 딸을 데리고 오고 싶다고, 넉넉하지 않은 집안이라 그동안 죄인처럼 살았었고, 당신 딸 홀대했어도 내가 조금 잘하면 되겠지. 내가 조금 더 고개 숙이면 우리 딸 어여쁘게 봐주시겠지 했었다고. 그런데 이제 보니 안사도는 처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막 남편을 붙잡고 호통을 치시다가 울먹이시고 암튼 그간 쌓였던 모든 서름들을 쏟아내시더라고요. 문제의 시작은 우선 저희 친정 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면서 시작이 되긴 했었습니다. 가을이 익어갈 무렵 감이 탐스럽게 열렸다고 그걸 좀 올려 보내시겠다고 미리 전화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말실수를 좀 하신 듯 했습니다. 그냥 웃는 소리고 농담처럼 그리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듣는 저희 친정 어머니 입장에선 말의 가시가 돋아도 너무 돋아 있었던 것이었죠. 저희 시어머니가 친정 어머니에게 웃으면서 그리 말씀을 하셨답니다. 친정 어머니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긴 죽을 때까지 며느리를 좋게 볼 생각이 없다고 말이죠. 친정 어머니가 올려주시는 물건들은 그 물건대로 잘 받아 먹을 것인데 그걸 절대로 며느리와 연관을 시키지 말아달라 말을 했답니다. 자기가 좀 확실한 사람이고 한 번 싫으면 영원히 싫은 그런 사람이라고. 저와는 처음부터 사이가 꼬였었던 경우라 절대로 그 매듭을 풀지 못할 것 같다고.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양가 안사돈들끼리의 정은 따로인 거 아닌 것이냐고 그리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 시어머니 뭐가 그리 이쁘다고 때가 되면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서 시댁에 올려 보냈겠습니까? 그리 한 이유가 다 당신 딸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0년 이상을 그렇게 받아 먹었으면서 시어머니가 그리 농처럼 진담처럼 그리 말씀을 하셨으니 그야말로 저희 친정 어머니 입장에선 화병이 났었던 것이었죠. 친정 어머니 남편에게 쏟아내시다가 결국엔 혼자 비슷한 수준까지 가셨고 그렇게 알아 누우셨던 거였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약속했던 감대를 올려 보내지 못하셨던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감 귀신입니다. 과일 중에 제일로 맛나게 먹어치우는 게 바로 감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사는 동안 친정 어머니는 한 번도 제게 감을 보내지 못하셨습니다. 이유는 그 감을 저희 시어머니가 그렇게나 좋아하시거든요. 딸에게 줄 감을 당신 딸 좀 어여삐 여겨달라고 항상 시어머니에게 올려드리곤 했었는데 이번엔 어머니 마음이 상해도 너무 상해 몸져 눕기까지 하셨으니 시어머니 드시라고 곱게 닦아서 그 감을 올려 보내셨겠습니까? 친정 어머니 이후 시댁이 아닌 저희 집으로 감을 보내오셨고 그 감을 보면서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친정 어머니의 상한 마음을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날 친정 어머니가 보내오신 감을 보셨던 거였어요. 왜 오셨는지는 하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질 않지만 그날의 그 무거웠던 집안의 공기만큼은 확실하게 기억이 나네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 한쪽에 놓여져 있는 감을 보시고는 중얼거리시더군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 사람 눈속임을 하고 감을 자기 딸내미한테 빼돌렸다고 말이죠. 이거 감 얼마나 한다고 보내준다 말만 해놓고 사람 기다리게 해놓고는 자기 딸내미한테 보낼 수가 있냐고 헛소리를 해대는 사람 아니냐고. 혹시 예전에 남편한테 하도 두들겨 맞아서 일찍 치매기가 온 거 아니냐는 그런 험한 말을 하셨던 거였습니다. 혼잣말이면 좀 조용히 혼자 들릴 정도만 할 것이지. 이 양반 목소리가 하도 커서 전혀 혼잣말처럼 들리지 않았었죠. 그 중얼거리는 소리를 저도 들었고 하다못해 남편도 들었고 아이들까지 들었던 거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버럭하더군요. 한 번도 자기 엄마한테 그리 큰 소리를 내지 않았던 사람이었었는데 마치 딴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 엄마를 잡아먹을 것처럼 소리를 쳐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도 아이들도 소스라치게 놀랐었네요.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좀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이놈의 새끼가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내 말이 잘못되기라도 했어? 니네 장모가 나한테 감을 보내준다고 했었다고. 그런데 나한텐 안 보내고 자기 딸년한테 지금 빼돌린 거잖아. 너 엄마가 감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몰라. 잔뜩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는 지금 연락도 안 받고 내빼고 있다고. 내가 전화하면 득달같이 받던 양반이 지금 내 전화를 피하고 있다고. 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노망이 난 건지 아니면 정신이 나간 건지. 아이고, 내가 감쪽아리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보낸다고 해놓고선 거짓 불어가는 그 마음 씀씀이가 못돼 처먹었다는 거지.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힘들면 힘들다고 하면 되지. 보내준다고 해놓고서 안 보내는 건 사람 약 올리겠다는 말 아니야? 못 보낼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하면 되지. 왜 사람 전화를 피하고 난리냐고. 갑자기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그 감을 주섬주섬 챙기셨습니다.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말이죠. 저희 친정어머니가 정신이 살짝 나가서 아무래도 보내야 할 것을 착각한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어이도 없었지만 저렇게 감이 좋으실까라는 생각도 했었네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감을 챙기시는 시어머니를 말리고 들었습니다. 좀 양심 좀 있으세요. 어머니, 이제 좀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말라고요. 이 감 제 아내 겁니다. 제 아내 먹일 거라고요. 어머니 거 아니에요. 장모님이 정신이 나가서 헷갈리셔서 저희 집에 보내신 게 아니라 명료한 정신 상태 가지고 저희 집으로 보내신 거라고요. 그동안 장모님이 때 되면 어머니에게 보내셨던 것들 다시는 보지 못하실 거예요. 적어도 어머니, 그렇게 얻어 드셨으면 말이라도 조심하셨어야죠. 며느리가 우스우니까 사돈도 우스우셨나 본데 어머니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 아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묵묵히 버티고 있는 이 며느리가 불쌍하지도 않냐고요. 어머니가 장모님한테 하셨던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씀 하실 때 장모님 마음이 어떠셨을지 한번 남의 입장도 고려해 보시라고요. 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대로 저희 집 들락거리지 마세요. 앞으로 이 사람 홀대하지도 마세요. 2번 다시 아들 보고 싶지 않으시면 이 사람 홀대하세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다시 한 번만 어머니가 이 사람 무시하고 장모님 우습게 하는 그런 말씀 하시면 저를 무시하는 것이고 저를 홀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셨어요? 그 일로 남편은 180도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 원래 고분고분한 사이 아니니 그동안은 눈 감고 귀 닫고 있었지만 그간 자기 행실이 얼마나 어리석었었는지 말이죠. 적극적으로 남편이 나서서 자기 아내 편을 들었어야 했던 것인데 그저 여자들 일이려니 하고 방관했었던 자신이 가장 잘못했었던 거라고, 그래서 이 정도의 험한 말까지 나오는 사달까지 오게 된 것 같다고 제게 미안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 만나게 감을 먹었던 제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다고 하더군요. 달달한 감을 먹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던 당시의 제 모습이 말이죠. 결국엔 제 인생에도 따스한 햇볕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제 편을 들고 제 앞에서 든든하게 방패막이 되어주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어머니 험한 말들이 쏙 하고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렇다고 천선 자체가 유한 사람인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 말처럼 유약한 사람인 건지 몰라도 저는 시어머니 위에 올라서야겠다. 내 남편이 내 편을 든다고 해서 기고만장해지는 그런 성향의 사람은 아니랍니다. 늙으면 자식 농사 아무리 잘 지어도 내 남편, 내 아내밖에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던 사람이었던지라 저런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긴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친정 어머니까지 그리 홀대받는 입장을 만들어 놓았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바보 같은 인생이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 제 인생도 변하긴 하더라고요. 너무 의존적인 인생이라고 욕하지 말아주세요. 그동안 참을 수밖에 없었던 제 사정도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암튼 참고 또 참으니 이런 좋은 날도 오긴 하네요. 암튼 지금 저는 시어머니와 아주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긴 합니다. 물론 남편이 사이에서 중재를 잘하기 때문이겠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